독립언론 울산저널과 울산시민이 함께 만드는 버라이어티 뉴스쇼 주간 울산콕콕 제14회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자 김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가 원래 첫 업종의 딱풀 뉴스가 돼야 되는데 방금 지금 도착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재봉 시민 기자의 뭔지 해야 돼. 네, 한 주의 문화가 산책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산콕콕 문화 리포터 이재봉입니다. 네, 지금 도착하셨는데 제가 그냥 아니요, 그냥 가면 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시사적인 문제보다 어쩌면 이번 주에는 문화와 네. 예술이 더 우리 삶의 순위에서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네, 자료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다른 말 할 필요 없이 도깨비 난장 네, 갔어요. 저. 네. 네, 도깨비 난장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네, 도깨비 난장이 어떤 그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울산 민족예술제라고 해서 도깨비 난장이라고 축제 이름이 도깨비 난장이고요. 2024년 올해는 동구 현대백화점 옆 광장에서 했었는데 작년에는 저기 동구에 어딥니까? 작년에는 동구였는데 갑자기 동구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출렁다리였는데 네, 대항원공원. 네, 대항원공원에서 네, 그전에는 성남동에서 주로 했었고 그리고 네. 울산 민예총이 기획, 주관, 주최 다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꼭 가보라고 얘기를 했었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울산에서 기다리고 있는 축제라고 해야 되겠죠. 기대하고 기다리고 가서 꼭 웬만하면 놓치지 않고 보는, 웬만하면이 아니죠. 빠뜨리지 않고 계속 본 것 같아요. 제가 울산에서 이 축제가 있다는 걸 안 뒤로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축제를 얘기하고 싶은 참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하지 싶은데 참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가면 보고 배운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 축제가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즐길 수도 있는데 네. 즐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보고 배울 게 한가득 있는 축제라서 네. 정말 씻고 뜯고 맛보아야 되는 축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자료 화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마지막 날 폐막식 하는 공연인데 폐막식 공연은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약 1시간을 했는 공연인데 저기에 거의 모든 진수가 다 담겨 있는데 저 공연 말고도 보시면은 왼쪽에 저렇게 만장이 걸려 있었어요. 네. 공터에 만장을 걸어놨는데 저 만장이 도깨비 난장 자체를 뜻하는 그 도깨비 형상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한 공간을 마련을 했었고요. 이 이미지가 워낙 인기가 좋아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다 저렇게 그러니까 저 자체가 정말 예술적이더라고요. 네네. 작품 한 점 한 점도 예술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놓치지 않고 지나갔었지 싶은데 도깨비 난장 축제와 관련된 굿즈를 나눠주는 코너였었는데 SNS 홍보 채널 홍보 겸 그다음에 축제 안내 겸 그다음에 시작하자마자 흥을 돋구는 가장 좋은 역할을 한 공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도 가장 바빴던 부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음 공간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부스를 여러 사람들이 생각보다 눈여겨보지 않고 그냥 슥 지나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문학위원회에서 준비한 시와 이미지 시화전이라고 하죠. 네, 시화전 전시를 한 곳이 아니고 저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곳 곳곳에 배치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안 보신 것 같아요. 네, 저 공간도 많은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누군가 몇 명을 풀어서 딱 보는 모습을 이렇게 연출했으면 그 뒤에 쭉 보게 됩니다. 내년에는 그런 연출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저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문득 든 생각인데요. 저 시화전 이미지를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사람만 하게 만들었더라면,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보셨던 저 만장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더 크게 출력을 했더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맥주 무제한 이벤트도 있었죠. 1인당 2만 원의 참가비를 받긴 했는데 생각보다 좀 그 주최 측 스태프들의 참여 호응은 높았지만 지나가는 관객들의 호응은 별로 없었던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저렇게 한다는 걸 사실 잘 모르니까 만약에 널리 알려졌다면 술꾼들이 많이 모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2만 원의 맥주 무제한이라면 충분히 호응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약간은 아쉬움은 있었고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 있었던 저기는 음악위원회에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저기 마치 클럽 같은 공간을 준비하기도 했었죠. 네. 첫째 날은 생각보다 호응이 없었는데 둘째 날은 낮부터 저녁까지 계속 인기가 좋았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전체 공간인데요. 현대백화점 광장이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엔 말 그대로 텅 빈 광장이었잖아요. 텅 빈 광장을 저 위에 천으로 덮고 조명까지 더해주면서 공간 자체를 예술적인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느낌을 준 축제였습니다.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네, 지난 도깨비 난장. 네, 도깨비 난장 축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문화예술 얘기를 하면서 이 축제를 왜 빠뜨릴 수가 없냐면은 제가 글로 남긴 적은 없지만 말로는 종종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울산시의 예산 중에 생각보다 많은 부분, 그렇죠. 2000년 이후, 특히 코로나 이후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가 축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예술이 아니고 애초에 축제 자체로 한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만 하더라도 울산에 고래축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울산에 또 아무튼 남구, 중구, 북구, 울주군 구를 나눌 필요 없이 곳곳에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 더듬지 마시고요. 제가 도깨비 난장에서 제일 주목하게 보는 건 어떤 거냐면 시에서 무슨 축제를 한다, 뭐 언론사에 맡겼다 이러면 뭐 부스 몇 개 설치하고 나중에는 이제 뭐 울산 가수 말고 널리 알려진 가수나 이런 분들 연예인, 모시고, 네네네. 연예인 오셔서 끝이 나버리는데 그거 메인 무대 끝나고 나면 우수수 빠져나가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제 민예총에서 하는 도깨비 난장 같은 경우에 울산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하고 함께 즐기고 이런 것들이 정말 최고로 우리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어떤 가치인 것 같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배울 점이 있는 축제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흔히 아까 전에 얘기했던 다른 그 기획사에 맡기는 축제와 다른 점이 여기 참여하는 스태프들의 모습과 열정이라고 할까요? 이 뭐 정말 그 땀을 콩떡같이 흘리면서 열심히 하는 걸 보면 정말 그 열심히 하는 모습도 있지만 정말 흥겹다. 네, 정말 에너지를 받는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료화면 준비해 주시고 이제 다음 이번 주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네, 이번 주 공연 소식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공연은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가 이제 바로 추석인데 이맘때쯤 되면 이제 흔히 말해서 좀 약간은 고전적인 축제가 많죠. 고전적인 행사가 많은데 14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저녁 7시에 있는데요.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 있죠. 남창장날. 그것과 똑같은 울산 동원에서 있는 울산 임진왜란이라는 실경 뮤지컬인데요. 오후 7시부터 시작인데 30분 전부터 선착순 입장입니다. 아마도 14일 정도 되면 조금은 시원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잠깐만 선착순 입장이라고요? 근데 공간은 제가 표를 이미 받았는데 그 표가 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없는 거네. 표에 유무와는 관계없이 그냥 그 공간에 가서 그냥 자리에 미리 착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에게 그 표를 선물해 주신 분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선착순 입장입니다. 네, 표가 물론 있긴 있습니다. 안심하고 있었는데 빨리 가야겠네. 하지만 공간은 여유가 있을 테니까요. 네. 토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임진왜란, 정유재란 기간 중에
울산성 전투가 사실 정말 큰 전투였거든요. 그렇죠.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울산의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분들이 많죠. 학성공원에서 그 맞은편 네. 이렇게 그러고 보니 내용들이네. 제가 빠뜨린 소식 중에 네. 지난번에 한 2주 정도, 2주나 3주 정도 됐지 싶은데 박상진 호수공원에서 박상진 실경 뮤지컬이 있었는데 제가 빠뜨린 적이 있었죠. 네. 그리고 다음은 지난주부터 이어졌는데 2주간 하는 조금은 특별한 전시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죠. 구족화가 울산 초대전 다음 주 화요일까지고요. 그리고 다음은 울산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철 만난 조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봤던 한국의 고전 명작들을 일반적인 출력이 아닌 철에 출력을 해서 만나볼 수 있는 철 만난 조선. 이거는 약간 전시 기간이 깁니다. 10월 5일까지인데. 그리고 다음은 9월 14일까지 있는 갤러리 Q에 제가 이거는 철이 아니고 뭐라고 했었죠? 이거 캔버스가 아니고 종이가 아니고 뭐 구리인가? 지난주에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철? 알루미늄. 아, 그래서 재료값이 조금 네. 비싼 작품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까먹었습니다. 연장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9월 14일 이번 주 토요일까지고요. 바트 심슨이 자꾸 생각이 나서 네. 그리고 다음 전시도 저는 이 전시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만약에 약간의 여유가 된다든지 아니면 북구에 갈 일이 있다면 꼭 한 번 더 보고 싶은 전시입니다. 정봉진 1꿈3 그리기 프로젝트인데요. 9월 21일 토요일까지 연장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울주문화예술회관에서 있는 바로 내일 저녁인데요. 가족 국악극 산사서녀 노을다. 저녁 7시 30분 야외에서 볼 수 있는 공연입니다. 그리고 이 전시를 보면서 같이 혹시나 조금 일찍 도착한다면 미리 도착하셔서 최성원 화가의 초대전 지난주부터 했었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하는 울산박물관 우리가 사랑했던 대중문화와 한류 그리고 울산이라는 특별전인데요. 11월 10일까지 울산박물관에서 있고요. 함께 제가 늘 모아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국민차 포니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사랑했던 대중문화와 한류 그리고 울산. 이거 되게 기대되는데요. 예를 들면 왜 멀리 봤을 때는 고복수 가수가 있었고 그렇죠. 울산에서는 일제시대 때부터 했던 그 다음에 왜 아파트에 윤수일 그 다음 또 왜 요즘도 많잖아요. 울산 연예인들. 그렇죠. 태희도 있고. 생각이 안 나지만. 그다음에 또 그 여배우 중에 김태희? 그렇죠. 김태희 말고도 생각보다 많네. 울산 출신인 연예인도 많고 문화예술가들이 많습니다. 네. 자료 화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묶어서 보여드렸었죠. 포니 전시도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요. 매그넘 파리, 그다음에 부산의 로보트카파 전시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울산에 축제가 참 많다고 했었던데 이건 축제가 아니고 약간은 상업적인 예술인데 미리 좀 알려드립니다. 아마 벌써 플랜카드가 울산의 곳곳에서 나부끼고 있을 텐데. 잠깐 울주 세계 산악 영화제가 상업적이라고요? 아주 상업적인 영화제입니다. 그래요? 잘 왜요? 느끼지 못하셨을 테지만 엄청나게 많은 후원을 받고요. 엄청나게 많은 이벤트와 선물을 뿌리는 각종 기업의 협찬을 받는 행사입니다. 물론 그 나쁜 의미로만 해석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그렇게 많은 회사들이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울산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도 그렇게 많은 후원을 받을 수 있는 행사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주최 측에 능력이 있네. 그런 능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있어서 올해에 조금의 약간의 차이점이 뭐냐면 2023년 작년에 처음으로 울산 대공원 일대에서 몇몇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물론 메인 무대는 아마도 영남 알프스 복합 웰컴센터에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많은 작품들이 울산 대공원 일대의 곳곳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9월 27일 약간 아직까지 기간이 남긴 했지만 벌써부터 홍보를 시작했기 때문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9월 27일 금요일부터 10월 1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그리고 다음은 술도아트에서 권오신 개인전, 그 다음에 문화공장 방어진에서 박현숙 개인전, 그 다음에 당장 내일 현대예술관 대공운영원장에서 있는 선여름 습에 틀린 울세부 네, 리사이틀. 그리고 다음은 이번에 추석 기간이 있어서 그 다음 주인데 미리 알려드립니다. 9월 19일 목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인데요. 2024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사진 어반 스케치 전시회가 있습니다. 아마 울산 태화강이 유명하긴 유명하지만 가장 저는 아름다운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외한강, 이름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외한강을 어디를 외한강이라고 그래요? 태화강의 지류 중 하나인데요. 네, 그 처용암 있는 네, 그쪽? 처용암 있는 쪽으로 네, 있는 그 강인데 정말 가장 아름다운 자연 공간이 남아 있는 곳. 보존이 되었다고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남아 가장 아름다운 자연 공간 둘레는 공단이죠. 그렇죠. 그 주변이 네, 공단으로 둘러싸여 있는 좀 안타까운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부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아름다운 공간들을 찾아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방금 그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갤러리 지엔에서 있는 김유리 개인전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갤러리 루덴스에서 김유래 시화전. 네, 이번 주 일요일부터 다다음 주 월요일, 일요일까지. 갤러리 루덴스는 태화강 국가정원길 입구에 있는 네, 갤러리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제가 좀 흔히 말해서 팬심이죠. 제가 도깨비 난장에서도 이 축제를 시작할 때 네드름 연희단에서 이제 축제 시작을 보통 알리거든요. 네. 네, 그 네드름 연희단의 공연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공연은 네드름 연희단이 주최하는 공연은 아니고요. 태화루 프로그램 올해 쭉 이어지고 거의 매주 격주 단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공연 중에 9월 14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7시에는 네드름 연희단 환생전이라는 공연이 열리는데 태화루 마당에서 열릴지 아니면 누가 위에서 열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기대하고 있는 공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똑같은 네드럼 연인단에 이번 주가 아니고 바로 다음 주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오후 5시까지라고 적혀 있긴 한데 아마 5시 안 끝날 겁니다. 늦게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드럼 연희단의 연희야 놀자. 여기는 북구문화예술회관 야외에서 이루어지고요. 아니 5시부터 5시까지. 1시부터 5시까지. 네네네. 1시부터 그러니까 이번에 있었던 며칠 전에 있었던 도깨비 난장처럼 축제 네. 공간이 있고 아마 마지막 공연이 마치는 공연이 알겠습니다. 5시부터 네.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 계속 알려드렸던 동광국제사진제, 부산국제사진제, 그 다음에 대구관성미술관 있고 제가 마지막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네. 네. 다음 주 울산 콕콕은 추석 월요일이 연휴로 네네 추석 연휴라서 한 주 쉽니다. 네네. 네.